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설 근로자 기능등급제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들과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절차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건설 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적용 대상 및 적용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 근로자 기능등급제에서 적용 대상 근로자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 기능인으로 기능인력 출신의 관리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건설 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의 3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건설기술인과는 다른 개념이며 건설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별도의 경력관리와 등급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 건설 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외국인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 근로자 기능등급제의 도입 취지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직업 전망 제시를 불법 외국 인력을 막기 위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합법 외국 인력까지 무조건적으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제도가 안착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인력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 최대 4년 10개월과 동일 직종의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의 임금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관, 노사민정 22개 기관이 참여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추진 TF의 합의사항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다만 기존과 같이 경력증명서 발급 등 외국 인력에 대한 경력관리는 계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질문 세 번째. 현재 전문건설업의 사업주이지만 과거의 건설공사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기능등급 부여 대상에 포함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서의 건설근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건설 생산물을 만드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하며 일용직, 상용직 및 기능인력 출신의 관리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직업이나 직위 등과 관계없이 시공을 직접 담당하는 건설 기능인력으로 건설공사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기능등급 부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근무한 이력이란 기능등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현장 경력인 퇴직공제 신고일수 또는 고용보험 신고일수를 말합니다. 공공성격의 DB로 경력이 확인되어야만 등급 부여 대상에 해당되므로 퇴직공제나 고용보험에 신고된 이력이 없으면 등급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네 번째. 기능등급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기능등급 체계는 현장 경력을 중심으로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종합하여 반영된 총 환산 경력 연수를 기준으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단계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총 환산 경력 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 초급, 3년 이상 9년 미만인 경우 중급, 9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기능등급 산정 항목 중 현장 경력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능등급의 산정 항목 중 현장 경력은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시 근로자가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신고 경력은 100%, 이외 직종 또는 미표시 직종의 경력은 50%를 인정하여 합산하고 발급 신청 직종의 연평균 신고일수로 나눈 환산 경력 연수로 산정합니다. 이를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타일 직종의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내역에 타일 직종 근로일수가 100일, 미장 직종 근로일수 100일, 보통인부 100일, 고용보험 신고일수 중 통합직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직종이 미표시되는 근로일수가 100일이며 타일 직종의 연평균 근로일수를 50일로 가정할 경우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직종과 동일한 직종인 타일의 근로일수는 100%인 100일을 인정하고 발급 직종과 다른 직종인 미장, 보통인부와 직종 미표시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50%인 50일씩을 인정하여 총 근로일수는 251이 산정됩니다. 이를 타일 직종의 연평균 근로일수인 50일로 나눈 값인 5년이 이 근로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환산된 현장 경력 연수가 됩니다. 다음은 기능 등급 산정 항목 중 자격, 교육훈련, 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산정된 현장 경력 연수에 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훈련, 포상 항목을 추가하여 총 환산 경력 연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자격은 기능장 10.5년, 산업기사 4.9년, 기능사 2년, 인정기능사 1.5년으로 인정되며 발급 신청 직종과 같은 자격에 대해서는 100%, 이외 직종의 자격증은 20%의 비율로 인정됩니다. 교육훈련은 교육의 난이도에 따라 기초 0.5, 초급 1.0, 중급 3.0, 고급 4.5의 개수를 교육일수에 곱하여 인정되며 발급 신청 직종과 같은 직종의 교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포상 또한 발급 신청 직종과 같은 직종의 포상만 인정되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2년, 지방기능경기대회 1.5년, 민간기능경기대회 1.5년의 인정기준에 각 순위에 따라 1위 1.0, 2위 0.8, 3위 0.6, 기타는 0.45의 개수를 곱하여 산정된 경력연수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기능 등급 산정 항목의 각 기준을 반영한 총 환산 경력연수 산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경력을 가진 근로자가 철근 직종의 기능 등급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와 같은 직종인 철근 신고일수는 100%인 500일을 인정하고 형틀목공, 보통인부, 직종 미표시 신고일수는 50%를 인정하여 각각 100일, 50일, 50일을 인정하여 총 근로일수인 700일을 산정합니다. 이를 철근 직종의 연평균 근로일수인 70일로 나누면 환산 현장 경력 연수인 10년이 산정됩니다. 또한 이렇게 산정된 현장 경력 연수에 철근 직종의 기능사 자격증 인정 기준인 2년과 전국기능경기대회 1위에 해당하는 2년을 더하여 총 환산 경력 연수 14년이 산정되고 9년에서 21년 사이에 해당하여 고급으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질문 5번째. 기능 등급 구분의 기준이 3년, 9년, 21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제의 기능 등급 구분의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는 60개 직종의 177명으로 구성된 분과별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여 각 직종별 기능 등급의 인원 분포가 초급 30%, 중급 30%, 고급 25%, 특급 15% 수준에 수렴되는 경계값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출한 기능 등급 기준을 38개 시범사업 현장 소속 근로자 5,000명에게 현장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검증 결과를 반영해 인원의 분포가 항아리형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최적의 경계값인 3년, 9년, 21년의 기능 등급 구분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6번째. 현장 경력이 없더라도 자격, 교육훈련, 포상만으로도 기능 등급 산정이 가능한가요?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제는 현장 경력을 중심으로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통합 환산하여 산출된 통합 경력으로 기능 등급을 구분하는 제도로서 현장 경력이 없다면 자격증이나 기능 경기대회 입상 이력만 있는 경우에는 기능 등급 산정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장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 교육훈련, 포상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능 등급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현장 경력은 등급제 시행 직종에 해당하는 현장 경력 사항이 퇴직공제나 고용보험을 통해 신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인부로 하루만 신고된 경우 기능 등급 산정 및 기능 등급 확인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질문 7번째. 기능 등급 산정의 자격, 교육훈련, 포상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제의 기능 등급 산정 기초자료 중 현장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 등급 산정의 자격, 교육훈련, 포상의 인정 범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 근로자의 기능 등급 구분 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발급한 인정기능사 및 기능 등급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 등을 말하며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고등학교의 건설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및 기능등급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훈련 과정 등을 말하며 또한 보상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국내기능경기대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 또는 수상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 8번째. 자격의 인정 범위에 기사 자격증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서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기술사 및 기사 자격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9번째. 통합직종과 기능등급 시행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통합직종은 60개로, 퇴직공제 303개 직종, 시중노임단가 127개 직종, NCS 147개 직종의 각 기관별로 상이한 건설 직종을 60개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이 중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토목공사에 해당하는 49개 직종에 대해서만 기능등급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60개 통합직종은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어둡게 표시된 직종은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개별 법률에 따라 개별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력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직종입니다. 이 11개 직종은 각 요청에 따라 기능등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기능등급 미시행 직종으로서 이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관, 노사민정 22개 기관이 참여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추진 TF 합의를 거쳐 정해진 사항입니다. 질문 10번째. 기능등급 미시행 직종의 현장 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능등급 미시행 직종이라고 하여 해당 직종에 대한 현장 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의 경력사항이 기능등급제의 경력 산정에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여타의 시행 직종에서 경력 산정 시 해당 경력사항이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질문 11번째. 주된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도 기능등급 증명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시 주된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현장 경력 중 기능등급제 시행 직종이 있는 경우에만 기능등급 부여가 가능합니다. 질문 12번째. 교육훈련 이수, 자격 취득 등으로 기능등급 산정 기준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이후 교육훈련 이수, 자격증 취득, 기능경기대회 입상 등으로 기능등급 산정 기준 자료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주기적인 정보 연계 체계에 따라 변동사항이 기능등급관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된 후에 기능등급 증명서를 다시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13번째. 환산 경력 연수가 각 기능등급의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승급되나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교육훈련은 현장 경험에만 의존했던 역량 향상을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교육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등급별 승급, 기능향상 교육 등을 추가할 예정이며 교육훈련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기 이후에는 등급 상승을 위한 환산 경력 연수를 충족한 기능인이 승급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중급, 고급, 특급의 상위 등급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질문 14번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활용을 위해 정부는 건설업 등록 기준 및 현장관리자 배치 기준, 시공능력평가 중 기술능력평가 반영 등 건설기능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기능등급제를 활용하는 정책적 검토 중에 있으며 이러한 고용 우대 조치를 통해 건설기능인의 직업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15번째.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능등급 증명서는 건설기능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프린터로 출력 가능하며 파일로 저장하거나
즉시 팩스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능 등급 부여와 기능 등급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온라인 영상으로 구성된 최초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방문 2,000원, 온라인은 50% 감액된 1,000원이지만 등급제 시행 초기 인정을 감안하여 기능 등급 확인증의 발급 활성화를 위해 실제 수수료 부과는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질문 16번째. 기능 등급 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기능 등급 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기능 플러스에 접속 후 증명서 발급을 클릭해 신청 안내 팝업이 열리면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때 회원 가입 또는 비회원 본인 인증 시 공인인증서, 휴대폰, 알핀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오니 원활한 발급 진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면 마이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곳에서 대표 직종, 근무 경력 등의 본인 정보를 확인 후 등급증명서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등급증명서 발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최초 교육 이수 안내가 나오며 맞춤형 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최초 교육 이수를 위한 맞춤형 교육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맞춤형 교육 페이지로 이동 후 최초 교육 이수를 위해 수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리며 해당 영상을 시청한 후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이수 상태가 이수로 변경되고 최초 교육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때 최초 교육은 기능 등급 부여 및 기능 등급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서 등급제 안내, 동영상 시청을 통해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되고 이후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기능 등급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후 다시 마이페이지 화면으로 돌아와 등급증명서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등급증명서 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본인의 등급 및 경력사항 등을 확인 후 등급증명서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등급증명서 발급 신청 팝업이 뜨면 수령 방법 및 세부 이력, 포함 여부 등을 선택한 후에 결제하기를 클릭하여 기능 등급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는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인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제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응답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제와 관련하여 더 문의하실 내용은 건설 기능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건설 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